김태수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72해를 살아온 그의 아침은 언제나 비슷했죠. 침대에서 일어나 허리를 펴는 데만 5분이 걸렸고 관절마다 느껴지는 뻐근함은 이제 일상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욕실 거울에 비친 주름진 얼굴을 보며 김태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또 하루가 시작되는군. 용산 미군기지 근처 작은 아파트, 김태수는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10년 전 세상을 떠났고 아들과 딸은 각자의 가정을 꾸려 멀리 살고 있었어요. 부엌에서 간단히 차린 아침 식사를 마친 그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택시기사 모자를 쓰며 하루를 준비했습니다. 넥타이를 매는 손길은 군인 출신다운 정확함과 깔끔함이 여전했죠. 택시는 그의 생계이자 삶의 전부였습니다. 30해 동안 서울 거리를 누비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 중에서도 미군은 그의 단골 손님이었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유창한 영어 실력은 미군 기지 근처에서 큰 강점이었죠. 영어 잘하는 아저씨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달라졌어요. 젊은 택시기사들이 늘어났고 그들은 최신 내비게이션과 스마트폰 앱을 자유롭게 다루며 더 많은 손님을 태웠습니다. 김태수는 기술의 변화를 따라가기 힘들었고 수입은 점점 줄어들었죠. 어제도 미군 기지 앞에서 젊은 기사에게 들은 말이 아직 귓가에 맴돌았어요. 영감님, 이제 좀 쉬세요. 요즘 시대에 그렇게 느려서 어떻게 버텨요? 가슴 한구석이 아팠지만 김태수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젊은 친구, 나이 들면 알게 될 거야. 느려도 목적지엔 다 도착하거든. 오늘도 그는 미군기지 정문 앞에서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아침 7시 출근 시간이 지나고 한산해진 거리를 바라보는 김태수의 눈에는 서울의 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높아진 빌딩들, 넓어진 도로,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는 사람들의 모습까지. 젊은 시절 그가 알던 서울은 이제 흔적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미군 기지에서 나온 장교 3명이 택시를 향해 걸어왔어요. 김태수는 재빨리 자세를 바로잡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그의 영어는 군 시절 익힌 억양 그대로였죠.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로 부탁합니다. 3명 중 가장 계급이 높아 보이는 중년의 미군 장교가 말했습니다. 무척 위험 있는 모습이었죠. 김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님들을 태우고 출발했어요. 백미러로 보니 별셋이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준장이군. 김태수는 군 생활을 오래 했기에 제복의 계급장만 봐도 상대의 지위를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서울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김태수가 영어로 물었습니다. 저는 제임스 테일러입니다. 한국에 온 지 일주일 정도 됐네요. 동북아시아 안보 포럼 참석차 왔습니다. 김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손님과의 대화를 즐기는 편이었습니다. 특히 군인들과는 공통 화제가 많았죠. 하지만 오늘은 차량 통행이 많아 대화보다 운전에 집중해야 했어요. 강남으로 향하는 도로는 언제나처럼 혼잡했습니다. 45분 후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에 도착했어요. 김태수는 미군 장교들을 현관 앞에 내려주고 영수증을 건넸습니다. 제임스 준장은 감사의 말을 전하며 팁까지 넉넉히 주었어요. 김태수는 공손히 인사를 하고 차를 돌렸죠. 그런데 호텔 로비에서 다른 미군 장교들이 제임스 준장을 맞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잠시만 기다렸다 다른 손님을 태워볼까? 김태수는 호텔 주차장에 잠시 차를 세웠어요. 그때였습니다. 호텔 직원 2명이 급하게 다가왔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택시를 막 세워요? 빨리 안 빼요. 젊은 남자 직원이 창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진짜 왜 이렇게 늙은 기사들이 문제야. 여긴 대기 공간이 아니라고요. 여자 직원도 거들었죠. 김태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차 문을 열고 천천히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차를 빼겠습니다. 빨리요. 우리 호텔은 세계적인 체인이에요. 이런 식으로 아무데나 주차하면 안 됩니다. 직원의 목소리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어요. 김태수는 마음이 상했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군 생활에서 단련된 인내심으로 그저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어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바로 차를 빼겠습니다. 김태수가 차에 오르려는 순간 호텔 로비에서 누군가 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잠깐만요. 기사님. 뒤를 돌아보니 아까 내려준 제임스 테일러 준장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호텔 직원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죠. 김태수도 의아한 얼굴로 제임스 준장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임스 준장이 김태수 앞에서 갑자기 경례를 붙인 것입니다. 대위님. 아니, 김태수 소령님이 맞으십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김태수와 제임스 준장에게 꽂혔어요. 호텔 직원들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김태수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군인다운 자세로 바로 섰어요. 그렇습니다만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김태수의 목소리에는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제임스 준장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설마 그 유명한 태평양 합동훈련의 김태수 소령님을 어떻게 모를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해군사관학교에서 선생님의 작전 사례를 공부했습니다. 1987년 북한 잠수정 작전은 전술 교범에도 실린 전설적인 성공 사례이죠. 김태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오래전 묻어두었던 과거가 갑자기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었어요. 35해 전 그는 대한민국 해군 특수부대 소령으로 북한 잠수정의 은밀한 침투를 저지하는 작전을 지휘했습니다. 당시 미군과의 합동작전이었고 김태수의 탁월한 전략으로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없이 임무를 완수했었죠. 그건 오래된 일입니다. 지금은 그저 택시기사일 뿐이에요. 김태수는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제임스 준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소령님, 영웅은 언제나 영웅입니다. 제 아버지가 그 작전에 참여했었죠. 당신이 아버지의 목숨을 구했다고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에 김태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오래전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칠흑 같은 바다 위에서 적과 아군을 구별하며 내린 결단, 젊은 병사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밤새 세운 작전, 그리고 성공 후 받았던 훈장까지 모두 까마득한 과거의 일이었죠. 호텔 직원들은 경악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무례하게 대했던 노인이 국가의 영웅이라니요. 젊은 남자 직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무례했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제임스 준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소령님, 우연한 만남이지만 이건 분명 운명입니다. 현재 저희는 동북아시아 안보 문제로 한국 측과 협의 중이에요. 경험 많은 전략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소령님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김태수는 어깨가 무거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과거의 책임감이 다시 그를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무슨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미군 전략 고문직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연봉 1억 5천만 원에 주 3일 근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임스 준장의 제안은 진지했어요. 이 말을 들은 호텔 지배인이 급하게 다가왔습니다. 아까 있었던 일을 전해 들은 모양이었어요. 김소령님, 저희 호텔에서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VIP 의전 책임자로 모시고 싶습니다. 무례했던 직원들은 모두 징계하겠습니다. 김태수는 갑작스러운 제안들에 어리둥절했어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랫동안 평범한 택시기사로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다시 주목받는 인물이 되다니요.
그날 밤 김태수는 오랜만에 찾은 한강변을 걸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울의 밤 풍경은 언제 보아도 아름다웠어요. 강물에 비친 빌딩들의 불빛이 춤추는 모습이 그의 흔들리는 마음과 닮아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새로운 기회에 설레는 마음이, 다른 한편으로는 안정된 현재를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교차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군 시절의 사진과 훈장들이 고이 보관되어 있었죠. 먼지를 털어내며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어요. 30살 때의 자신, 당당한 해군 장교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젊고 의욕에 찬 얼굴이었는지. 김태수는 쓸쓸히 웃었어요. 꿈 많던 시절이었지. 과거를 떠올리니 아내 생각도 났습니다. 여보, 내가 다시 제복을 입어도 될까? 사진 속 아내의 미소는 변함없이 따뜻했어요. 김태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내는 그의 가장 큰 지지자였죠. 국가를 위해 일하는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아내가 항상 하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태수는 호텔을 찾았어요. 호텔 측에서는 그를 위한 송별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VIP 대우였죠. 로비에 들어서자 지배인이 반갑게 맞이했어요. 김소령님, 어서 오십시오. 어제 일은 정말 죄송합니다. 지배인의 태도는 어제와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요. 김태수는 너그럽게 웃으며 답했어요. 지배인은 김태수를 특별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호텔 직원들뿐만 아니라 제임스 준장과 다른 미군 장교들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두가 그의 등장에 일어나 박수를 보냈죠. 제임스 준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김소령님,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령님의 결정이 궁금합니다. 김태수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지만 말로 표현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큰 결단이었죠.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그동안 택시 운전을 하면서도 항상 국가를 위해 더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생각했습니다. 이번 기회가 바로 그것인 것 같네요. 그의 말에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김태수는 잠시 호텔 지배인을 바라보았습니다. 호텔 측의 제안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 선택은 정해졌습니다. 호텔 지배인의 얼굴이 살짝 굳었어요. 아마도 거절의 말이 이어질 것이라 예상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김태수의 다음 말에 모두가 놀랐죠. 두 제안 모두 수락하겠습니다. 방안이 술렁이었습니다. 제임스 준장과 호텔 지배인은 서로를 바라보며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미군 전략 고문직은 주 3일 근무라고 하셨죠? 나머지 이틀은 호텔에서 근무하겠습니다. 두 곳 모두 제 경험을 필요로 한다면 최선을 다해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김태수의 인생은 전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은퇴를 생각하던 72살의 노인이 갑자기 두 개의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된 것이었어요. 그의 결정에 모두가 놀랐지만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임스 준장은 박수를 치며 기뻐했죠. 훌륭한 결정입니다. 소령님의 지혜와 경험이 두 곳 모두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송별회는 축하연으로 바뀌었어요. 샴페인이 터지고 축하의 말들이 오갔습니다. 김태수는 오랜만에 사람들의 환대를 받으며 따뜻한 감정을 느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는 그저 나이든 택시기사에 불과했는데 하루 만에 모두가 존경하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축하연이 끝나고 김태수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오랜만에 정장을 입은 자신의 모습을 거울 앞에서 바라보았습니다. 구부정했던 어깨가 어느새 펴져 있었고 눈빛은 젊은 시절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다시 시작이군. 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김태수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어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미군 기지에서 전략 고문으로 일했고
목요일과 금요일은 호텔에서 VIP 의전 책임자로 일했습니다. 주말에는 쉬었지만 그 시간마저도 새로운 업무를 준비하는 데 사용했어요. 미군 기지에서의 업무는 생각보다 훨씬 중요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자문 역할을 넘어 실제 작전 계획에도 참여했어요. 북한의 해상 도발에 대비한 훈련 프로그램을 직접 설계했고 젊은 장교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전수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금과 같이 여겨졌어요. 호텔에서의 역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국제적인 VIP들이 방문할 때마다 김태수는 완벽한 의전을 책임졌어요. 그의 군인다운 철저함과 세심함은 호텔의 서비스 품질을 한 단계 높였습니다. 예전에 그를 무시했던 직원들은 이제 그의 지시에 따르며 존경을 표했죠.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김태수는 제임스 준장의 사무실에 불려갔어요. 그 자리에는 한국 국방부 관계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김소령님, 중요한 제안이 있습니다. 제임스 준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김태수는 긴장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어요. 무슨 일입니까? 다음 주에 열리는 동북아 안보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한미 양국의 협력 역사와 미래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김태수는 놀랐어요. 기조연설이라니 그것은 포럼에서 가장 중요한 연설이었습니다. 보통은 장관급 인사나 유명 학자들이 맡는 자리였죠. 제가 과연 그런 중요한 자리에 적합할까요? 국방부 관계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소령님의 경험과 지혜는 현 시점에서 매우 필요합니다.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소령님의 메시지는 큰 의미가 있을 겁니다. 김태수는 연설문을 쓰기 위해 며칠 동안 고심했습니다. 오래된 군 경력과 최근의 경험을 어떻게 조화롭게 녹여낼지 고민했어요. 그는 백지 위에 여러 번 연필로 써내려갔다가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단순한 연설이 아니라 그의 인생 전체를 담아내는 작업이었죠. 마침내 포럼 당일이 되었어요. 서울 신라호텔 대연회장은 각국의 대표들로 가득 찼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요국 대표들과 언론인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어요. 김태수는 무대 뒤에서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예전처럼 작전 브리핑을 하는 기분으로 임하기로 했죠. 다음은 김태수 전 해군 특수부대 소령님의 기조연설이 있겠습니다. 사회자의 소개가 끝나고 김태수가 단상에 올랐어요. 청중들은 처음에 의아한 눈빛이었습니다. 젊은 전문가나 고위 관료를 기대했는데 노인이 등장한 것에 놀란 듯했어요. 하지만 김태수의 첫 마디가 시작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1987년 한반도 해역에서 있었던 일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이를 잊은 듯 힘이 넘쳤어요. 그날 밤 우리는 북한 잠수정의 은밀한 침투를 포착했습니다. 한국 해군과 미 해군의 합동작전이 시작되었죠. 청중들은 숨을 죽이고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김태수는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했어요. 어두운 바다 위에서 벌어진 긴박한 추적, 순간의 판단이 수십 명의 생명을 좌우했던 순간들, 그리고 한미 양국 군인들의 완벽한 협력으로 이루어낸 성공까지. 그날의 성공은 단순한 군사적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뢰와 협력의 승리였어요. 서로를 믿고 의지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죠. 김태수의 목소리에 깊은 감동이 실렸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김태수는 현재의 안보 상황으로 화제를 돌렸어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위협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한미동맹의 핵심 가치는 변하지 않았어요. 상호 신뢰, 존중, 그리고 확고한 의지. 이것이 어떤 위협도 극복할 수 있는 우리의 힘입니다. 30분간의 연설이 끝나자 장내에는 뜨거운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청중들은 기립박수로 김태수의 연설에 화답했어요. 언론은 그의 연설을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정성 있는 메시지라고 평가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도 그의 이야기가 빠르게 퍼져나갔죠. 연설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김태수를 만나기 위해 줄을 섰어요. 외국 대표들은 그와 사진을 찍고 명함을 교환했습니다. 한 젊은 기자가 다가와 질문했어요. 소령님, 최근까지 택시기사로 일하셨다는 이야기가 사실인가요? 김태수는 부끄럽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가를 위한 봉사에는 형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택시 운전석에서도 군함의 지휘석에서도 같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김태수의 이야기는 다음날 아침 모든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택시기사에서 국가 영웅으로 잊혀진 영웅의 화려한 귀환, 72살 노병의 감동적인 메시지와 같은 제목들이 신문과 방송을 장식했어요. 그의 인생 역전 스토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특히 은퇴 후 새로운 도전을 꿈꾸는 노년층에게 큰 울림을 주었죠.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 직원들은 아침 회의에서 김태수의 뉴스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를 무례하게 대했던 젊은 직원들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어요. 지배인이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인상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 주변에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중에도 놀라운 이야기를 가진 분들이 많아요. 한편 김태수의 집에는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아들과 딸 그리고 손주들까지 모두 그의 활약상을 축하하기 위해 찾아왔어요. 김태수가 텔레비전에 나오자 모두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아버지, 정말 자랑스러워요. 딸이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왜 그동안 이런 대단한 과거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며느리가 물었어요. 김태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군을 떠난 후 그는 의도적으로 과거를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젊었을 때의 공적보다 현재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과거의 영광에 매달리기보다 매일 새로운 도전을 하는 삶을 살고 싶었네. 손자가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이제 택시는 안 모시는 거예요? 김태수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단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일들이 많아졌지. 할아버지는 어떤 일을 하든 최선을 다할 뿐이야. 다음 날 김태수는 국방부 장관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장관은 그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소령님, 젊은 장교들을 위한 특별 강의를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한 리더십 교육이 절실합니다. 김태수는 감사히 수락했습니다. 그의 삶에 또 하나의 역할이 더해진 것이었어요. 이제 그는 미군 전략 고문, 호텔 VIP 의전 책임자, 그리고 군 교육자문위원이라는 세 가지 직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복잡한 일정이었지만 김태수는 오히려 활력을 느꼈어요. 어느 날 저녁 퇴근길에 김태수는 문득 자신의 택시가 생각났습니다. 그는 차고지로 가서 오랜 동료였던 택시를 바라보았어요. 수많은 추억이 담긴 공간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워. 자네 덕분에 좋은 인연을 만났어. 택시 무전기에서 갑자기 소리가 들렸어요. 김태수 기사님 계십니까? 미군 기지에서 손님이 기다리십니다. 김태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여기 김태수입니다.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미군 기지로 향하는 길, 김태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인생은 몇 달 사이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국가의 영웅으로 재조명되고 여러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었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택시기사로서의 정체성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30년 넘게 해온 일이었고 수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게 해준 소중한 직업이었어요. 미군 기지에 도착하자 익숙한 얼굴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임스 준장이었어요. 김태수는 차에서 내려 그를 맞이했습니다. 소령님, 오늘 저녁에도 일하시는군요.
제임스 준장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김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방부, 호텔, 그리고 택시까지. 제 인생에서 3가지 일 모두 소중합니다. 어느 하나도 쉽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제임스 준장은 김태수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그게 바로 소령님의 위대함입니다.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하는 정신, 그것이 진정한 군인 정신이죠. 둘은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목적지는 동북아 안보회의가 열리는 서울 시내의 컨퍼런스 센터였어요. 가는 길에 김태수는 한강변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은 언제나 아름다웠죠. 제가 처음 군에 입대했을 때만 해도 서울은 지금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김태수가 회상했어요. 전쟁의 상처가 아직 남아있던 시절이었죠. 그때 우리는 나라를 지키는 것 외에는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제임스 준장은 김태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래서 소령님이 더 존경받는 것입니다. 위기의 시대를 견뎌내고 나라를 지켜낸 분들 덕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니까요. 컨퍼런스 센터에 도착하자 많은 사람들이 김태수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는 익명의 택시기사였는데 이제는 모두가 아는 유명인사가 되었어요. 김태수는 그 관심이 아직 어색했지만 자신의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김태수는 제임스 준장과 함께 귀가했어요. 집 앞에 도착하자 그의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 딸, 그리고 손주들까지. 모두가 반갑게 그를 맞이했어요. 할아버지,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막내 손자가 달려와 그의 다리를 껴안았습니다. 할아버지, 택시 운전하던 분 맞아요? 다른 손자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어요. 김태수는 웃으며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맞다. 할아버지는 택시기사였고 지금도 가끔은 택시를 몰지. 하지만 이제는 더 할 일이 많아졌단다.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김태수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인생의 늦은 시기에 찾아온 새로운 기회, 그리고 그를 둘러싼 사랑하는 사람들. 이보다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식사를 마친 후 김태수는 베란다에 나가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곁에 딸이 다가왔어요. 아버지,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김태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구나.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어. 중요한 건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잃지 않는 거야. 다음 날 아침, 김태수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습니다.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매며 그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어요. 더 이상 구부정한 택시기사가 아니라 당당한 군인의 모습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감 있게 미소 지었어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이번에는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격려의 말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이었어요. 김태수는 절대 늦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했고 진정한 가치는 자신의 내면에 있다는 것을.